저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5년차 근무, 저도 직장 어린이집에서 지금 6년차 근무,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는데 내가 유치원 자격증을 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소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영화나 미술랑 그리고 소가근무, 처음에 선비 교사 하셨었잖아요, 그죠? 네. 너무 생각적으로 힘들고 이거는 진짜 제가 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직업 해야 된다는 점도 출근해서 기저귀 갈아주고 퇴근하기 전에 기저귀를 갈고 퇴근을 했어요.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둘 다 이 일을 안 하려고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이거 나가도 되는 건가요? 유벤져스. 안녕하세요, 유벤져스입니다. 오늘 제 옆에 우리 두두쌤과 윤희쌤 대신에 다른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5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 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직장 어린이집에서 지금 6년차 근무를 하고 있고 국공립에서 1년 있었던 교사 오니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모시고 알아볼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질문 중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린이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소속 기관은 혹시 어디예요? 어린이집 소속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소속해 있어요. 유치원은 교육부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린이집은 조금 더 교육보다는 보육에 아직까지는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공통점도 있어요. 지금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개정 누리과정은 동일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연령이 아니라 영아 연령은 표준교육과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이 같고도 또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 시간, 담임이 이제 있는 교육과정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 반에서 2시 정도? 이 정도까지 시간이 보통 되게 그 시간이에요. 근데 어린이집은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교사가 9시부터 6시까지 교실에 아이들과 함께 했었는데 작년부터 시간 연장 교사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서 시간 연장 교사분이 3시 반에 오셔서 4시까지 30분 동안 휴게 시간을 하시고 그 다음에 7시 반까지 오후 보육을 맡아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각 반마다 시간 연장 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9시부터 점심시간까지 포함하고 그 시간 연장 선생님의 휴게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1시까지 교사와 함께 있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시간 연장 선생님과 함께 보육을 해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 연장 선생님이지만 누리보조 역할까지 함께 수행을 해주고 계셔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보육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담임 교사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 거예요? 담임은 9시부터 1시까지 이제 같이 있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근데 이제 그 시간 연장 선생님께서 오전에는 누리보조를 맡아주고 계시기 오조로 때문에 계시고. 그래서 원담임이지만 부담임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곳도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시간 연장 교사 배치가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원마다 이거는 운영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편의쌤에서 오니쌤이랑 조금 다르게 시간 연장 선생님께서 4시부터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시부터 7시 반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하원도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그럼 저는 아이들과 뭐 낮잠 끝나고 우유간식 먹은 다음에 그때까지 같이 있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연계를 하고 저는 이제 교사실에서 서류 업무를 하고는 해요. 근데 이게 생겨난 게 보육교사가 9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있을 때 저희가 서류를 작성할 맞아요. 시간이 시간이 부족한 거에 대한 그런 복지? 그런 차원에서 생겨난 새로운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어린이집마다 권고사항이고 아직 의무화가 되진 않았는데 앞으로 점차 인원이 충당이 되면 더 이게 보편화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그러니까 5살부터 7살까지가 유치원에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 1세 때 애들부터 그 아이들이 만 3세 될 때까지 데리고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우와, 너무 귀엽겠네요. 만 1세면은, 어머, 마르네요? 말 못하죠. 말 못해요? 2학기 때 되면 말하고 만 0세, 만 1세 반은 되게 조용하고 교사들이 하는 소리가 훨씬 많이 들려요. 아,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교실이죠. 만 0세, 만 1세, 만 2세 아이들은 수업을 해요? 난 그게 궁금해서. 수업이란 게 있어. 수업이죠. 그리고 근데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나 라고 표현하지 않고 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이를 한다, 놀이를 통해 배운다. 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활동이라는 거를 사실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을 한다 치면 뭐 그림 자료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거 뭐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동극을 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영화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활동은 제목은 되어 있죠. 제목은 되어 있는데 뭐 유아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인성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경청에 대해서 배우겠다라고 하면 경청과 관련된 수업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과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영화반 같은 경우에 똑같이 접목을 시켜서 경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면 놀이를 하는 중간중간마다 교사의 이런 이야기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여주는 모델링. 되는 거죠. 그쵸. 모델링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친구 얘기를 좀 잘 들어주자라는 것들을 교사가 직접 누구누구는 뭐 이걸 하고 싶었구나 라고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잘 들어주는 친구의 모습을 칭찬을 해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영화들이 보고 학습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게 뭐뭐고 이게 뭐뭐야 라고 알려주기보다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이게 뭐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을 해주고 또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은 자격증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먼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교육과를 전공해서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리고 꼭 유아교육과가 아니어도 뭐 아동학과나 영유아보육학과인데, 그래서 약간 상위권 몇 % 안에 들으면 이제 교직을 이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유치원 선생님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어린이집에는 못 가요. 어린이집에 가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죠? 어린이집에 가려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보육교사 자격증은 뭐 요즘은 뭐 학점은행제나 그런 걸 통해서도 취득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4년제나 3년제 뭐 그런 전문대학교나 뭐 4년제 대학교를 나와도 딸 수 있는 자격증이고, 또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는데 내가 유치원 자격증을 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뭐 대학교를 다시 가서 유치원 자격증을 딴다던가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대학원을 가야 하는데, 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무 대학원이나 가시면 안 되고 유치원 자격증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어떤 학교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고 가야 해요. 어린이집에는 되게 네.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종류가 있는 거죠? 일단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지금은 5 종류가 지금 되어 있고, 이게 큰 차이가 있나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유형이 5가지가 있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설명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직장 어린이집은 어떤 한 큰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제 생긴 어린이집인데, 이 어린이집을 또 다른 보육재단에 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직장 어린이집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한 직장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걸로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은 뭐 유치원처럼 원화 모집을 해서 운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고 가정 어린이집은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있거나 주로 뭐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 많죠. 가정 어린이집 안에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화를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에요. 맞아. 보통 아파트 단지 네. 안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규모로 하는 편인 거죠, 가정 어린이집은. 그럼 호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랑 유치원 선생님들이랑 아예 호봉 자체가 다른 거죠? 호봉표가? 네, 다릅니다. 그럼 어린이집은 1호봉부터 시작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개박해. 경우는 1년 차였지만 사모공을 받고 다니는 것처럼 그거는 재단과 어린이집 그런 데 사정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7호봉, 8호봉, 9호봉 이게 뭐 몇 년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데 이게 또 근데 이 어린이집 8호봉과 유치원 8호봉이 다른 거잖아요. 맞죠? 금액이 다른 다르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헷갈리실까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혹시 초임 때 어린이집 초임 때는 보통 초봉이 네, 어느 정도 되는지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라떼는 나옵니다. 네, 라떼는 라떼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차였지만 사모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매년 조금씩 그 1호봉에 대한 그 기준이 높아지고 기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급도 올라가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163만 원이 딱 기본급이었어요. 왜냐면 세후하고 나니까 163만 원이었었는데 세부가 유치원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와 유아의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영아반 선생님들은 영아반 수당이 나오고 유아반 선생님은 누리 수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이었기 때문에 영아 수당 아니면 뭐 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초과금 원래 근무 시간보다 조금 오버해서 일을 한다든지 하면 초과근무 수당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원래 기본급에 곱하기 1.5를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플러스 처우 계산비. 처우 계산비라고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건데 구마다 이거는 또 금액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월급, 영아나 누리수당, 그리고 초과근무, 처우 계산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월급이 책정이 되는데 다 합했을 때 저는 한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사이. 1년차 때 그 정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5년 전? 5, 6년 됐죠? 라떼는 근데 그때는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기본급에다가 플러스 그런 시간 연장 수당을 받고 뭐 처우 개선비나 영화 수당, 저는 그때 영화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영화 수당을 받아서 책정을 하면은 통장에 찍히는 거는 200만 원이 안 됐죠. 190?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1호봉 초임 교사를 하더라도 200은 넘을 거예요. 맞아요. 2년 기본급이 전쯤인가? 190으로 알고 있어요. 2년 전쯤인가부터 확 올라가죠. 올라가기 때문에 주임교사 하셨었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주임교사가 저희 유치원에는 이제 부장교사가 있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개념인 건가요? 그쵸. 하는 거예요, 주임교사는?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금 모아서 원장님께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장님의 의견을 교사들에게 전달을 한다든지 약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역할을 잘 수행을 하는 게 그 주임교사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 현실과 좀 보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살짝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어린이집이 9시부터 9시 근무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기본반이랑 연장반이 나눠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9시부터 뭐
뭐 6시까지 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3시간을 추가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이거는 진짜 제가 초임이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시간까지 계속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서류랑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전 이후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독립 보육하는 시간만 그렇게.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유치원은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 시간이 담임이고 그 이후 시간은 이제 방과후 선생님이 하는 건데 여기는 그럼 방과후 개념은 없는 거예요? 따로 없어요. 없죠. 그럼 담임이 이렇게 무조건. 쭉 계속 아니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기본반이랑 연장반이 나뉘긴 했는데 기본반과 이게 연장반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지원을 못 받거나 아니면 뭐 사정상 안 되는 어린이집은 계속 교사들끼리 로테이션해서 당직을 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시간 연장 교사를 따로 채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임 교사가 시간 연장 교사까지 겸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4시부터 나오면은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진짜 많은데 서류 업무를 아예 못하고 그냥 5시 반에 퇴근할 때도 있고 저는 뭐 8시 반부터 해서 5시 반까지라서 4시부터 못 나오면은 그냥 계속 아이들이랑 있다가 바로 퇴근하면은 그때는 그냥 서류 업무 계속 밀리는 거죠. 어쨌든 유치원과 다른 경우는 영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차이가 있긴 해요. 영화반은 영화반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유아반은 유아반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궁금해요. 영화반 같은 경우는 귀여워요. 당연히 귀엽죠. 진짜 귀여워. 기저귀 차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고 1학기 때는 말을 못하다가 2학기 때 갑자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런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쭉 볼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영화반은 진짜 조용해요. 교사만 말해요, 교사만. 진짜 그러겠다. 계속 설명해주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야 우리는 이제 지금 뭘 할 거고 이런 설명이 없으면 영화반은 진짜 고요해. 노래를 틀어놓으셔야 돼요. 계속 또 동요가 나오고 있고. 근데 영화반의 고충 같은 거는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화반 같은 경우는 손목이라던가 무릎 같은 데가 쉽게 나갈 수 있어요. 관절. 왜냐면 아이들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기어다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 맞추려고 이제 무릎으로 기다가 바지에 빵꾸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기저귀를 만약에 이것도 막 1대5다 그럼 5명을 내가 계속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손목이 나만하지 않겠죠?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니까. 기저귀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첫 출근해서 기저귀 갈아주고 퇴근하기 전에 기저귀를 갈고 퇴근을 했어요. 기저귀와 함께하는 하루 일과. 유아반과 차이가 있다면 혹시? 유아반은 어땠어요? 유아반은 확실히 기본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통한다든지 눈높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몸은 편해요.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그런 가르쳐줘야 될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유아반 같은 경우는 벌써 조금 빠른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울려 다니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조금 배척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재를 이제 해줘야 되는지 무조건적으로 같이 놀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머리를 잘 써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학부모들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알려주세요, 지도해주세요라는 것들을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또래 관계에 대한 중재 때문에 조금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린이집 교사만의 매력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 만족하는 점. 나는 어린이집 교사라서 이런 점이 진짜 좋다.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둘 다 이 일을 안 하려고 한 번 했었기 때문에 이거 나가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나가도 됩니다. 중간에 쉴 때 이제 이 일을 안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사람으로서의 그런 매력을 꼽자면? 얘기를 하자면 가장 현실적으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 정도 급여를 받으면서 다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잠깐 다른 일을 구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조금 장점을 느꼈던 게 시간 타임, 파트타임 잡으로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 4시간 정도만 일하면 되니까 시간 연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준비하고 공부할 거 하면서 시간 연장을 같이 하면은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냥 알바를 한다 치면 4시간 정도 일하면 한 4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직업에서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면 얼마 정도를 받았나요? 한 4시간 정도 일하면은 그래도 한 100만 원대? 한 달에? 네. 지금 시간 연장 교사가 3시 반 출근해서 30분 휴게하고 7시 반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100만 원에 플러스 이게 담임 수당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 아예 시간 연장 반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수당은 11만 2천 원인가? 그게 나와요. 그래서 다 합해서 111만 2천 원? 근데 이거는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잠깐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하면은 그럴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지역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리고 일을 구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직업인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출산하고 나서 일을 구하기가 사실 여자들은 좀 힘들잖아요. 다시 회사 같은 경우도 복직하는 게 되게 힘든 경우가 많고. 근데 이런 면에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유치원도 뭐 애 낳는 거 당연히 좋게 생각하고 당연히 육아휴직 써야지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잘 돼 있는 점이 좀 매력이 드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이런 거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죠. 좀 놀라면서 당연한 건데 그랬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유치원 선생님들 의상 무슨 옷 입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그런 거 영상 찍었었거든요. 어린이집 혹시 공부할 때 어떤 거 입으세요? 영화반 말씀 먼저 해주세요. 네, 영화만 말씀.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은 제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출근할 때 옷이랑 네. 출근해서 옷이 다른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사인펜 이렇게 들고 선생님 하면은 여기 긋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보고 아이들한테 가서 도와주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일어나서 가는 것보다 무릎으로 기어서 여러 번 바지에 빵꾸도 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영화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울거나 뭐 아이들이 다 보면은 눈물, 콧물 이렇게 안아주면서 달래다가 눈물, 콧물 여기 다 붓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통화하는 경우도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저는 옷을 갈아입어요. 편이에요. 대신에 이제 출근 퇴근할 때 너무 교사처럼 보이지 않는 거는 뭐 학부모들도 계속 만나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지양하고 뭐 찢어진 청바지라든지 뭐 너무 짧은 치마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럼 원에서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그냥 맨투맨에 맨투맨. 바지는 까만 바지인데 트레이닝 슬랙스처럼 생긴 진짜 편한 고무줄 트레이닝 있는 밴딩 있는 밴딩 그런 걸 되게 선호해서 그런 거 몇 개 사놓고 어린이집에 놓고 저 유아반이라서 이렇게 뭐 안아서 달래줘야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평소 회사원들이 입는 그런 지금 같은 이런 복장 정도로 다니고 저도 영화반일 때는 위에 옷은 갈아입었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같은 거. 가베 자격증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우쿨렐레 알고. 자격증. 우쿨렐레. 그런 것도 있고. 네. 저는 학교에서 우쿨렐레 배웠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특수 따지 않았어요? 특수? 특수 자격증.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특수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내가 특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돈을 좀 더 받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어도 그 돈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바뀐 지 얼마 안 된 자격증. 한 10만 원 정도? 오늘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또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답해 주실 건가요? 네, 좋습니다. 저장됐어요, 지금. 녹음된 거예요. 교육교사이긴 하지만 소소하게 블로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현희쌤 블로그는 여기다 남겨놓도록 할게요. 오이쌤도 뭐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답해주신댔어요. 네, 다음에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 인사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거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네. 다음 영상으로